심리살롱 웃으면 좋고 울면 슬프고 그래로 들어가 볼게요. 연말이 다가오면 그의 웃었던 일, 슬펐던 일들이 생각나잖아요. 지금 거의 연말이잖아요. 네. 어때요? 생각이 나시는 편인가요? 저는 연말에 이제 올해 내가 뭘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생각해보는 것 같긴 해요. 같긴 해요. 네. 잘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올해 잘한 일이요? 네네. 코로나를 잘 버틴 거. 아, 코로나를 그래도 나름 조금은 내가 잘 견뎌냈다. 내가 힘들었지만 꾸역꾸역 어떻게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군요. 저는 잘한 일 생각해보니까 방송을 계속 지켜나갔던 것 같아요. 멋있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거, 뭐 자영업을 계속 하는 거, 어떤 일을 계속 하는 게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왜냐면 저는 원래 그런 게 있었어요. 삼재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삼재를 다 겪었어요. 아,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고 슬픈데 방송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 마음, 그리고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워낙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저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다 보니까 12월까지 또 달릴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사이 애청자분들이랑 청취자분들 만나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혹시 일주일에 어느 정도 웃는 편이세요? 우리가 웃는다라는 거는 네. 이렇게 진짜 기분 좋게 웃을 때. 근데 저희 지금 이거 하면서도 많이 웃었던 것 같은데. 아, 웃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잘 웃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방송 말고도 다른 걸 하실 때도 좀 긍정적이신 편일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어요. 네, 해방일지 좋아하는데 그 마지막 회 정도에 나왔을 때 이제 그 김지원 배우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냥 하루에 뭐 5분, 7분만 행복한 일 있어도 하루가 행복하지 않냐. 그냥 뭐 편의점에서 누가 문 열어주면 행복한 맞아요. 시간 몇 초 이런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대사를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뭐 병원 갔다 나오는 길에 이렇게 문 잡아주는 거에 굉장히 감동하고 괜히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거에 감동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시간으로 쌓였을 때 몇 초가 돼서 분이 되고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정말 작은 거에 약간 행복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좀 웃을 일이 많은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제가 최근에 진짜 기분 좋게 미소를 지었던 적이 있거든요. 녹음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김밥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여기 홍대니까 홍대 김밥으로 네. 검색하니까 네. 많은 곳이 나왔어요. 근데 분식집이다 보니까 빨리 문을 닫잖아요. 다행히도 9시까지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녹음이 끝나면 8시 반에도 끝나곤 하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가면 살 수 있겠다. 아니면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주문을 했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 미안하다고 지금 재료가 다 떨어져서 제가 먹고 싶은 김밥만 재료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기본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제가 지금 사서 집에 가서 먹어야 된다. 왜냐면 계속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주문을 받고 나서 20분 동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원래 김밥이라는 건 바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서 그때 솔직하게 아까 그냥 집에 갈 걸 그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조금 있다 나오시니까 사장님이 재료가 있는 걸 해서 김밥을 반이 싸주셨어요. 제가 마지막 손님이니까 남은 재료를 해서 저한테 여러 개를 싸주시면서 더 넣었다고 아까 미안해서 근데 가격은 한 개 가격만 받겠다고. 완전 감동이다. 그때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까 집에 갈까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김밥이 늦게 나왔는데 몹쓸 내 생각. 그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좀 저도 그렇잖아요. 다른 걸 사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또 한 번 가서 그 김밥집에 가서 또 사줬어요. 왜냐면 저한테 주신 게 있으니까. 저도 다시 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근데 그때는 진짜 기분 좋은 미소였어요. 그죠. 그런 일이. 집에 가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거 진짜 맛있게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뭐 그렇게 사소하지만 좋은 일이 있었던 적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항상 매장에 있다 보니까 단골 손님분들이나 이제 좀 자주 오시는 고객님들이 계신데 사실 이분들이 제 물건을 사러 오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러 돈을 쓰러 오시는 건데 그 와중에도 제가 굶을까봐 음식을 가끔 가져오실 때가 있어요. 간식이라든지 음식이나 음료나 사장님, 이러면서 이거 드셔야 돼요. 네, 그럴 때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그럼 막 또 주섬주섬 내가 줄게 뭐가 있나 이러면서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들이 그죠. 같이 생기는 거군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거는 내가 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냐 감사하다 막 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감정적 교류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게 큰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김밥만 먹고 나왔으면 그게 안 생겼는데 네. 이분이 왜 김밥을 더 싸드렸는지까지 다 얘기하면서 그죠. 시간이 늦었지만 네. 그걸 다 얘기해드리니까 그냥 마음이 스스로 녹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매장 운영하실 때 그럴 것 같아요. 네, 고객분들 중에서 사소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더 챙겨줬었을 때 정말 그게 하나의 네. 내가 조금 더 잘 해드려야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질문은요.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면 이런 감정 기복이 좀 줄어들까요? 아닐까요? 겪은 일에 대해서는 좀 감정이 무뎌지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감정은 다른 주제로는 팔딱거리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상황만 달라졌을 네. 뿐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은 어디선가에서는 폭발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네. 있는 거군요. 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게 줄어드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서한님이랑은 좀 다른 생각인 게 부모님이 우는 거를 어느 나이 때부터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 앞에서 이제 안 우시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는 걸 봤어요. 정말 슬픈 일이거나 아니면 이 가정적으로 뭔가 힘든 일이 생겼었을 때. 근데 아직 제가 부모님 나이까지는 안 됐지만 조금 나이를 먹어가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우리 사회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각 개인 상황에 따라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정말 어릴 때는 밥 못 먹고 돈 없는 순간들이 있어도 부모님이라는 이렇게 든든한 게 있지만 네. 이제는 나 혼자 독립해서 살거나 내가 가장이 되어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낭망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담담하게 얘기할 때 이게 조금 감정적으로는 기복이 줄어든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른이 되면서 어른스러워져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네네네.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울면 안 되지. 맞아요. 내가 이 정도로 무너지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감정 표현이 나도 모르게 내가 제어를 하고 있는 네네.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걸 하긴 해요. 잠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그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남자는 3번 운다는 거. 아유, 뭘 남자 3번으로 해요. 100번으로도 돼요. 그 말이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말이래요. 지금 남자들한테. 계속 안 울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운다는 거는 표현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많이 웃거나 울 때는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슬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표정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웃어야 어떻게 보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좀 줄어든 게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진짜 웃지도 않고 오늘 빨리 퇴근해야지 이 생각할 때가 생기면 이게 좀 그거 같아요. 맞아요. 혹시 그런 적은 없어요? 일하다가 어느 요일에는 조금 이렇게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저 토요일. 저는 이 오프라인 시작하고 주말이 사라졌거든요. 주말에 거의 없어진 거. 그게 너무 가끔 이렇게 막 예쁜 커플들 오시고 막 예쁘게 꾸며서 이렇게 매장 오시고 주말이니까 또 그렇게 많이 오시겠네요. 네, 그런 분들 보면 가끔 이렇게 너무 부러워요. 좋겠다. 놀러 가시나 봐. 다른 분들은 그날이 이제 네. 휴일인데 나는 그날까지 또 일을 하면서 맞아요. 고객분들을 맞이해야 되니까 맞아요. 조금 상반된 상황이 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주말이 없어지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주말을 없이 일을 하실 건가요? 이게 그래도 계속 주말 없이 일을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돈을 어느 정도 벌 때까지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닥치고 이렇게 사실 오프라인 쪽이 굉장히 안 좋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안 좋아졌잖아요. 침체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만 할까? 그냥
그만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도. 근데 막 단골 고객님 오셔서 자기 뭐 지방에서 여기 왔다 그러거나 아니면 여기에서만 사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해야 되나. 그분들이 말 하나하나가 네. 내가 이 매장을 지켜야 된다라는 맞아요. 그 책임감이 있거든요. 네. 저도 뭐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울이나 경기권에 사는 분들은 그래도 가까이 사니까 네. 괜찮아요. 부산, 뭐 대전. 네. 그러니까 제가 게스트로 모실 때 사전 통화를 하는데 네.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냥 오고 싶다고 하니까 초대했는데 대전에서 오거나 부산에서 오거나 어머. 강원도에서 오셨대요. 네. 근데 이거 끝나고 다시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이 방송을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방송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모르는 그 상황을 겪었을 때 되게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했었으면 뭐 화요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원래 주말에도 예전에 녹음했었거든요. 네네. 시간을 변경해 드릴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화요일 이 시간에만 이제 하는 줄 알고 찾아왔었을 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때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서 오시게 됐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매장을 진짜 상품을 사기 위해서 제품을 사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거니까 또 네. 보고 사는 그런 또 재미가 있잖아요. 네네. 쇼핑이라는 게. 네. 그럼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네. 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요? 네, 내가 힘들 때 네. 그 다음 약속이 있어. 네. 그러면 친구를 만났었을 때 뭐 하소연을 한다거나 힘든 일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친구 만났으니까 오늘 좋은 일만 얘기하고 가야지 이렇게 느끼니까요. 근데 진짜 힘든 일은 잘 그런 식으로 안 풀어내는 것 같고 그냥 적당히 그냥 좀 짜증나는 일? 약간 속상한 일 정도만 얘기하고 정말 힘든 일은 정말 최측근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내 마음속에 일단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최측근을 만날 때까지는. 네, 그죠. 그러면서 최측근을 만나서 뭐 술 한잔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풀어내는 거고. 네, 울면서. 뭐 오늘 많이 웃으시는데 울 때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을 잘 못 만나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내색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2, 3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도 너 얘기를 좀 해줘. 근데 그때 좀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나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한테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친구분이 약간 섭섭하셨나 보다. 네. 나는 너를 되게 믿고 나누고 싶어 하는데 너는 그렇죠. 왜 나를 믿지 않니? 아니, 믿지 않은 건 아니고 어느 순간 그걸 왜 안 했냐고 생각해 보니까 변명일 수도 있는데 친구를 만나면 그냥 즐거운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6개월 만에 한번 만나거나 7, 8개월 한번 만나면 내가 여기서 힘든 일 갑자기 겪어도 여기 얘기하면 그날 하루가 그 친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나도 이렇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냥 친구 만나서 신나게 털고 가는 날이다.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주 만나는 사이라면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동네 친구여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이였으면 뭐 회사 욕도 하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거나 뭐 네. 내 몸이 아플 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친구가 늦게 알게 되니까 서운한 거를 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친구들이 늦게 말을 해도 서운함을 느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늦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분명히 사정이 있었을 거야.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단 말이야. 나도 사정이 있으면 말 안 하는 거니까 너도 그랬을 거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 편인데 가장 얘기를 안 할 때는 진짜 한 1, 2년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도. 근데 그게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나이가 먹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이 경상도 사람들이 그 뭐랄까 약간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친한 친구들은 다 어떻게 보면 서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고향 친구들이 내 모습인 것 같고 친구들도 닮아간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 웃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 웃음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웃음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웃는 것 같긴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착된 게 긍정적인 네. 마인드. 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긍정적인 말도 많이 하고 어떤 사소한 거에도 네. 리액션을 잘 네, 해주잖아.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냥 힘 빠질 때 그런 친구들 가끔 생각나긴 해요. 아, 음, 되게 쟤 만나면 내 텐션도 뭔가 올라갈 수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올라가고, 그냥 쟤 만나면 그냥 괜시리 기분이 좋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많아요. 어때요? 그래도 다들 그냥 잘 웃는 편인 것 같아요. 그- 그냥, 예, 별거 아닌 걸 잘 웃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날 이렇게 친구라든지 동생들을 만나고 오는데 오늘 많이 웃었나 안 웃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웃었나 안 웃었나도 중요하지만 동생들도 많이 웃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세보진 않지만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 했었을 때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이 얘기는 재밌었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좀 웃음이 많은 사람은 일단 긍정적인 사람도 맞지만 마음의 여유가 좀 큰 사람 같아요. 아, 그죠. 여유가 있어야. 이게 뭐랄까 마음의 여유라는 거는 뭐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일적인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 하나는 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건강 경제적 여유 있어도 가정적으로 가족들한테 우선을 읽거나 아니면 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웃고 사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서한님한테 또 궁금했었던 게요. 울어야 하는데 눈물을 참았던 적은 언제예요? 울어야 되는데 울음을 참았던 적이요?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될 때. 아, 자존심. 네. 그러면 어떨 때 내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한테는 내가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혹은 그게 뭐 그런 취자분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남자친구라든지 뭐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있을까요? 가족 앞에서는 굳이 눈물 참는 편 아닌 것 같고 남자친구랑 뭐 예를 들어 헤어진다 이랬을 때 굳이 우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저 사람 앞에서 마지막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인데 난 울지 않겠다. 그냥 난 웃겠다. 그런 식으로 되는 네. 거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 자신을 약간 지켜야 될 때 울음을 참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내 모습을 이대로 간직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 때가 네. 있군요. 이게 네. 뭐 상황들마다 워낙 많으니까. 네. 근데 그 상황이 오면 본능적으로 내가 울음을 참고 있는 거네요. 네. 엄청 누구한테 구박을 받았는데 내가 상처받은 걸 또 들키고 싶지 않다. 이럴 때는 또 눈물을 참아야 되고.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이 울음 참는 게 좀 웃긴 얘기인데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DJ가 좀 웃기게 반응했었거든요.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먹다가 울음을 참았다 그랬어요. 아, 네. 그래서 뭐 DJ가 매운 거 와사비 먹어서라든지 드셨나요? 뭐 그런 거로 말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밥 먹을 때 이제 혼자 사니까 TV를 많이 봐요. 네. 근데 그 TV 볼 때 제가 저녁 시간이면 항상 틀어놓는 게 다큐라든지 아하, 다큐 이런 안 돼. 가족 그런 걸 많이 네. 틀어놔요. 안 돼. 아니 예전에는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예능을 봤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케이블에도 그런 것만 해주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네. 계속. 네. 그럼 틀어놓으면 보다가 부모님이 생각이 난 건 아닌데 저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상반되어서 그런지 먹다가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먹다가 눈물 나면 원래 안 되거든요. 이게 다 네. 잘못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막 참으면서 먹을 때. 저도 근데 그런 울음 포인트가 정확히 있어요. 저도 유기견. 네, 그런 거잖아요. 네. 뭐랄까. 내가 감정이입을 잘할 수 있는 네. 이런 다큐라든지 방송에 무언가가 나올 네, 때. 맞아요. 진짜 저는 울면서 먹어요. 우악 이러면서 계속 먹어요. 잘 드시는군요. 네. 저는 우악. 울면 이 맛도 잃어버리고 이 눈물 콧물 다 나오니까 우악 이러면서 얌얌얌. 참거든요. 그러면 일단 먹어야지. 그러면서 여기가 꾹꾹 맥혀도 먹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늘나라로 떠났었을 때 울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다 울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상하게 나는 좀 덜 울게 되더라고. 맞아요. 그 뭔가 내가 정신 차려야 될 때. 내가 마음을 좀 잡고 이 상황을 보고 싶은 상황들.
근데 뭐 울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진짜 3일, 4일 막 계속 울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나도 모르게 참게 되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배려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친구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로 인해 누군가가 많이 슬퍼하거나 막 그런 거를 조금 미리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나를 억제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내 머릿속에 뭔가가 장치가 있나 봐요.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냥 타고난 배려와 이해심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그 금쪽 상담소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해줬던 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상담자는 얘기를 안 할게요. 네네, 워낙 이제 네. 방송인 분들도 나와서 네네. 얘기하니까 그분한테 너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아. 근데 그 말에 좀 이해가 됐던 게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아도 내가 주변 사람들이나 내 옆에 사람들을 챙겨야 된다는 그게 나도 모르게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이라는 것도 지금 7년, 8년 어떤 때는 화요일에만 하긴 했지만 뭐 화목토 한 적도 있었고 이걸 놓지 못하는 것도 그 책임감에 그죠. 강했다라는. 근데 그죠. 그걸 누군가 콩 찍어서 말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데 그게 내 말처럼 들려서 나도 못 놓고 있는 게 있는데. 저도 맨날 금쪽 보면서 울어요. 아, 내 얘기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슬픈 일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울기도 하고 하는데 벗어나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는 약간 억지로 벗어나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제가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전 울거든요. 그러면 울면 그게 그 스트레스가 좀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저는 내 감정을 털어내야 되는 거군요. 네, 털어내고 일단 그냥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 이렇게 우울하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어차피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 감정이 네. 공존해야 만든 네. 건데 하나의 감정을 절제하거나 네. 억제해버리니까 사람이 맞아요. 더 슬퍼지거나 네, 맞아요. 더 우울해지거나 네. 또 아파지는 거죠. 너무 나는 슬픈데 웃으려고 하니까 더 슬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플 때는 그냥 아, 나 이 정도 좀 슬프네. 아, 내 이런 거에 슬퍼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네, 받아들이면 게 되게 좋을 수 있겠네요. 네, 정신 건강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행복했던 장소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동네를 이사 몇 번 했지만 네. 지금 사는 동네가 오래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조금만 걸어가면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잖아요. 네. 여자친구와 뭐 친구와 가족들과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거기 잠깐 갔다 오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들이 내 머릿속에 기억에 있는데 너무 이렇게 흔해져서 너무 편안해져서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슬퍼지면 거기를 그냥 걸어갔다 와요. 그러면서 내가 저기서 많이 웃었지 아니면 누구랑 같이 갔었지 이런 감정이입들을 좀 하다 보니까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기억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억을 덮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덮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그럼 제가 이색 질문 2가지 드릴게요. 네. 울고 싶을 때 그래도 들으면 좋은 노래 요거 한번 추천해 주세요. 왜냐면 11월, 12월, 1월까지는 사람들이 울고 싶은 날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DJ가 됐다 생각하고 요 노래 딱 들으면서 뭐 잠이 들 수도 있고. 그럼 저 딱 그냥 3개? 네, 3개 정도. 저 솔님의 슬로우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건 진짜 가사를 꼭 보셔야 돼요. 그 가사가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냥 내가 하루 지쳐 있는데 지금 슬로우 일단 느리게라는 말인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너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 속도로 이렇게 가도 인생은 괜찮으니까 좀 쉬고 싶을 때 쉬어라. 약간 이런 노래거든요. 내용이군요. 네. 그리고 비슷한 거 SES의 달리기라는 노래 아세요? 알죠. 그 노래는 유명하잖아요. 네, 그 노래는 정말 국민 노래 같은데. 네, 국민 위로 노래. 그거 아니 근데
저랑 나이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어리게 봤었거든요. SES. 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아까 노래 말하는 거랑 그래요? 이런 코드 자체가 아니 달리기가 그 노래는 엄청 회자가 많이 되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랑 그 지금 옥상 달빛에 청취자분들도 네. 아마 웃고 있을 거예요. 아, 웃으시고 계실려나? 그리고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오늘도. 근데 저는 사실 일을 하거나 길을 다닐 때 지극히 아이돌 노래만 듣거든요. 아, 좀 처지는 노래를 잘 안 듣는 편이에요. 안 듣는 편이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이렇게 비트가 있거나 네, 조금 엄청, 이렇게 네. 텐션을 올려줄 수 있는 노래. 맨날 아이브의 러브 드라이브 부부 듣고 막 여자 아이들 노래 듣고 저는 약간 템포가 빨라서 약간 좀 방방방 뜰 수 있는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긴 해요. 그게 그러니까 나의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냥 신나요. 아이돌 노래를 들으면 신이 나요. 그렇군요. 신이 나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노래를 듣는 게 좀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오디오 일을 많이 하면서 길을 안 쓰려고 하거든요. 아, 맞아요. 왜냐면 편집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음성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도 뭐 공부할 때 아니면 잠깐 쉴 때 노래를 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어폰을 끼거나 헤드폰을 끼거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끔 청각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네네. 근데 진짜 울고 싶을 때는 제일 좋은 노래는 그 노래 제목 중에 아버지 어머니 들어간 노래 들으면 돼요. 저 그 노래 너무 슬퍼요. 김진호 씨의 가족 사진. 네. 그 노래도 진짜 너무 슬퍼요. 그 노래 방송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네. 보니까 100만, 뭐 200만 네. 많이 듣더라고요. 네, 맞아요. 엄청 슬퍼요. 요즘 축가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키운 아들, 딸들을 보내는 게 마음적으로 슬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틀면서 다시 마음적으로 뭐 아직 저도 결혼까지 안 했지만 친구 결혼식 가보니까 아니 축가가 뭐 이렇게 항상 축하해주는 곡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 싶고 아버지, 뭐 어머니, 엄마 이렇게 유튜브에 찾으면 그 시대마다 나오는 곡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어봐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거기에 댓글들이 다 있어요. 네. 그 댓글들을 읽을 때 제일 슬펐던 댓글이 뭔지 알아요? 부모님을 먼저 떠난 사람들이 거기 댓글을 남기면서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예를 짧게 들자면 몇 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셨어 여기 와서 또 댓글을 남겨 하면서 남기는데 그런 댓글들을 보면 저도 마음이 슬픈데 좋아요도 진짜 높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그죠. 거죠. 그걸 제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힘드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위안을 받거나 아니면 진짜 울고 싶어서 이 곡을 듣고 계실까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슬프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네. 다른 사람 감정에 잘 공감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일단 약간 감성적인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좀 공감을 잘 하는 편이긴 한데 그냥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쟤다. 얘기하는 쟤가 나다. 내가 저걸 겪었더라면 약간 이런 거. 동일하게끔 생각했었을 때 네.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네. 나도 알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이거 같아요. 잘 공감하는 방법. 뭐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상황. 내가 이걸 겪었더라면, 내가 이거 겪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그 사람이 그러면 같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교류가 된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상황에 놓여질 수 없는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이해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별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나도 이별했었을 때 내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최근에 이별했거나 아니면 이별을 맞아. 경험했는데 맞아, 아프게 맞아.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대화를 하면 더 마음적으로 좋아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라포 이런 뭔가 하나의 마음을 같이 연결하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제일 공감이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맞아.
어쩔 수 없이 상상으로는 안 돼. 안 돼요. 상상으로는 안 돼요. 상상으로 안 돼. 상상으로는 네. 전문가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영역으로 갈 수 없어요.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것도 저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조금은 더 그분의 상황을 같이 이해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연이 많이 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1시간 좀 넘게 방송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한 1시간 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고민 상담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고민 상담 너무 좋아해요. 그럼 뭐 고민 상담 같은 건 유튜브로 보는 건 없어요?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거? 고민 상담요? 고민 상담은 잘 보진 않아요. 네. 그냥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네. 듣거나 네. 하는 거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게스트 분들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많이 보지만 아직까지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거랑 연애 참견. 요 프로그램들은 네. 지금 20대 분들이나 30대 분들이 그걸 보면서 그게 유튜브로도 많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프로그램도 있지만 네.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또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언니한테 말해도 돼. 김언니 씨랑 이영자 씨가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그게 또 유튜브에 또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게스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살아가다 보면 고민이라는 게 생겨요. 주변에서 말을 하면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이런 상황을 겪구나. 이걸 통해서 분명히 공감을 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서한님이랑 얘기하면서 좀 편안했던 게 아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격적으로 좀 긍정적이신 분이어서 청취자분들한테도 좋은 메시지로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서한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알려주세요. 인스타 424POD와 이메일 424POD @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일상 풍경, 크고 작은 루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